소프트쿠키님이 유튜브 라이브용 질문 드립니다. 질문이 꽤 많습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도 고민이 좀 많은 편인데 유럽 국가로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지금 현존하는 이민법들, 주요 선진국의 이민법들 중에서 가장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곳 하나 꼽아라. 그러면 뭐 독일이에요. 뭐 이미 이거 독일 쪽에 올려주셨죠. 예. 인적 사항 남편분 39세,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전공이시고 학사학위 28세에 금융사, 보험사에 IT 직군 취업하여 12년째 같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 중 대단하시네요. IT 인프라 개발 직군은 아니고 통신 시스템 어드민, 뭐 네트워크 어드민, 시스템 어드민 뭐 이런 거를 담당하시는 걸로 추정이 돼요. 연봉 세전 1.2억. 네, 당연히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거 뭐 다른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크 전문 뭐 예를 들어 뭐 흔히 뭐 시스코 뭐 이런 회사라든가 뭐 그런 관련된 네트워크 상이나 뭐 이런 시스템 뭐 서버 관련된 막 이런 다국적 기업 회사 다국적 IT 기업 뭐 하드웨어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데 가면 연봉이 이거보다도 더 많아요. 이게 제 20년 전 연봉이 이랬어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20년 후에는 뭐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이분이 영어는 아쉽게도 이제 기초 회화만 가능한 수준이고 독일어는 아예 뭐 들어본 적도 없으시고 예, 학습 경험이 없으시고 일본어 초중급 그리고 이제 내년 익년도 사회복지학 석사 및 사회복지사 취득 예정.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해드리면은 자 컴퓨터 네트워크 학사 학위에 뭐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왜 추가 학업을 하필이면 사회복지학 석사를 했느냐 저는 조금 아쉬워요. 이거 공부할 시간에 영어 공부를 더 했었더라면 플러스 영어 공부에다가 혹은 경영학 석사학위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이제 한국에서 경영학 석사학위 하는 게 뭐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단 말이에요. 혹은 IT 석사학위 뭐 이런 쪽으로 특히 이제 뭐 금융권 IT니까는 뭐 파이낸스에 관련된 뭐 공부 이런 쪽으로 차라리 더 했었으면은 유리하지 않았을까 커리어 개발 목적상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전산병으로 군생활 하였으며 군생활 중 누적 약 2,000대의 PC 프린터 네트워크 설치하거나 수리했던 경험이 있음. 대단하십니다.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컴퓨터라면 거의 다 고칠 수 있음. 사실 이 정도 실력이 있으면은 해외에서 뭐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어요. 뭐 미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뭐, 뭐 교민들이 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뭐 이런 컴퓨터 조립, 수리 이것만 해도 먹고는 살아요. 물론 그게 아주 큰 돈이 되지는 않는데 그걸로 막 대박이 날 수 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정도 능력이면은 그냥 교민들 많은 동네에서 뭐 이런 하드웨어 뭐 헬프데스크 같은 역할 뭐 맨날 집에서 보면은 오늘도 저희 막내가 그 좋아하는 게임기 있잖아요. 그 뭐죠? 닌텐도 게임기를 하는데 갑자기 얘가 그 와이파이를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뭐 바꿔보고 설정 바꿔보고 뭐 난리 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구글에 막 한창 검색하니까는 그냥 그 닌텐도 게임기를 파워 버튼을 3초 이상 누른 다음에 완전히 새로 어 리스타트를 하면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왜냐면 그 닌텐도 쓰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파워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완전히 전원이 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슬립 모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스템이 한번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컴퓨터라던가 전산 시스템은 반드시 어디선가 제가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닐 수가 있는데 메모리 릭 같은 게 뭐 발생하거나 뭔가 하여튼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PC 같은 거에 보면은 요즘 노트북에는 별도로 뭐 리셋 버튼 같은 게 잘 없는데 웬만한 PC 예전에 보면은 리셋 버튼 같은 게 있어요. 반드시 컴퓨터가 크래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크래시가 아니라 크러시야, 크래시야. 아무튼 반드시 컴퓨터는 다운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아주 막 뭐 메인 프레임이라던가 아주 막 고성능 뭐
뭐라 그러죠? 뭐 유닉스 서버 뭐 이런 정도면은 그런 안정성이 훨씬 뛰어나지만 웬만한 윈도우 베이스나 뭐 하다못해 뭐 안드로이드 폰이라던가 이거 한 번씩 껐다 켜주라고 되어 있다고요, 원래. 왜냐면은 어디선가 뭔가 뭐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뭘 찝어내진 못하지만은 소프트웨어가 안에서 돌아가다가 뭔가 하여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껐다 키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 디버깅을 하려면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과 노력이 들어가니까는 되게 그런 디버깅을 완벽하게 못한 상태로 그냥 시장에 나오는 경우들이 뭐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하다 이런 얘기 나왔지? 하여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요거까지만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 큰 대단한 이거 대단한 기술이 아닌 게 아닌데 사실 뭐 엄청난 기술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IT 기술은 아니지만 컴퓨터 하다못해 조립 뭐 엔비디아든 무슨 뭐 그래픽 카드를 뭐 바꾼다던가 뭐 메모리를 뭐 램을 뭐 더 껴준다던가 뭐 냉각 기계 뭐 이런 냉각 팬을 뭐 교체한다던가 그런 거 몇 가지만 업그레이드 해줘도 똑같은 컴퓨터를 뭐 2년, 3년, 4년, 5년, 6년 뭐 계속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분들은 뭐 막 2년, 2, 3년 만에도 컴퓨터 바꾸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포인트는 하여튼 이 정도 지금 알려주신 이 남편분의 이런 커리어라면은 아주 낮은 레벨의 뭐 헬프데스크, 뭐 컴퓨터 뭐 헬프데스크 조립, 뭐 서포트 이 정도 직종뿐만이 아니라 영어 공부 조금 더 해서 해외에서 대학원도 좀 더 다니고 뭐 대학원이 뭐 이런 MBA라던가 뭐 파이낸스라던가 아니면 IT라던가 뭐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할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공부를 더 하면서 본인의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물론 연봉 많이 받고 있지만 이거 2배, 3배 혹은 그 이상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됐건 뭐 독일이 됐건 뭐 호주, 캐나다가 됐건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부인분 만 37세 전공 미술 학사 학위 그다음에 결혼 전 어린이 미술학원에서 3년간 근무.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교민분들 많은 동네에 가서 그냥 애들 미술학원 그냥 집에다가 집에 조금 넓은 집을 구해가지고 뭐 큰 작업실 같은 거를 하나 해놓은 다음에 동네 애들 어린애들 붙잡아 뭐야 우리한테 맡기면은 내가 미술학원에서 미술 뭐 두세 시간씩 봐주면서 미술 가르쳐 주겠다. 두세 시간까지는 또 필요 없고 한두 시간 해주겠다. 얼마든지 생활비 벌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뭐 독일어 못하더라도 교민들 있는 동네에서 이런 걸 진행을 하신다면은 그리고 자녀 만 6세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 사실은 만 6세면은 독일 같은 나라 기준이면은 올해 9월 달 초등학교 입학이죠. 자산 상황, 부동산 현 시점 매도 시 약 3억. 노후 대비 투자한 터라 당장 매도 의사는 없음. 현금 없음.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아쉬워요. 세전 1.2억이면은 나쁜 연봉이 아닌데 생각보다 자산을 이걸 12년 같은 회사 근무했는데 뭔가 하여튼 좀 자산 관리, 뭐 자금 관리 이런 거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좀 자금이 그 직장에 비해서는 조금 자산 상황이 불리하다. 이건 단순히 뭐 이민을 떠나서 사실 이제 만 40세면은 슬슬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거 본격적으로 이 아이 한국이라면은 사교육비라든가 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할 시점이에요. 이미 지금도 뭐 어디 영어 유치원 이런 데 혹시라도 보내면은 뭐 상당한 돈을 쓰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선진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유, 아이 교육 문제, 모든 것이 경쟁이고 경쟁 그 자체가 미덕인 것에 대한 염증, 불필요한 지출 위주의 사교육 체계에 대한 거부감, 아이의 적성과 관심 위주가 아닌 수능 위주의 교육 체계에 대한 거부감. 뭐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그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금 자녀 키우는 분들이. 그다음에 환경 문제, 중국발 미세먼지 및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피해 누적 우려. 하늘을 가리는 높은 건물, 아파트든 상업용 건물이든에 대한 거부감. 네, 맞아요. 제가 지금 계속 기침하고 있잖아요.
이거 한국 가가지고 미세먼지 몇 좀 제대로 마셨더니 쉽게 낫질 않아요. 지금 기타 인구 소멸 및 그에 따른 노후 시기 염려. 예, 맞아요. 당장 지금 엄마 아빠의 노후도 벌써 이제 한 30년 후를 생각을 하면은 뭐가 이렇게 뭐 보장되는 게 없죠. 지금 분위기가 뭐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라던가 뭐 의료보험, 건강보험의 고갈 속도 뭐 장난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출산율 뭐 얼마 지난주에 나왔죠. 통계가 작년 통계가 23만 명. 그리고 23만 명인데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23만 명에는 이미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출생된 아이들 숫자까지 포함됐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정말 재수 없으면 그 중에 한 10,000명은 해외에서 출산한 아이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 호주, 캐나다 뭐 10,000명까지 설마 되기야 하겠지만은 재수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이제 또 들리는 썰로는 그 중에 상당수 아이들이 이제 이거 엄마가 너무 노산이다 보니까는 뭐 조금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썰도 있고 뭐 또 당연히 요새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한국에. 뭐 베트남 엄마가 월남 사람이라던가 뭐 필리핀 분이라던가 뭐 조선족인 분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와이프가 이제 원래 한국 와이프 사이에 딸이 있었고 근데 그 와이프분은 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일찍 이제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그거에 막 우울해가지고 뭐 어디 동남아 이런 데 막 놀러 다니다가 어디 막 필리핀 보홀 같이 막 보홀이라고 가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부 건너편에 저쪽 끝에 보면 섬에 보이는 섬이 보홀이거든요. 세부의 막탄 아일랜드에서 저쪽 건너편으로 보이는 섬이 보홀인데 가면은 뭐 스쿠버 다이빙이라던가 뭐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워요. 이제 그런 데서 뭐 제 친구가 막 빈둥거리고 있다가 거기서 어디 뭐 제가 언뜻 들은 말로는 자기가 맨날 가던 식당에 너무 괜찮은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 아니라 이제 전에 사별한 한국 와이프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애를 다섯인가 여섯인가를 낳았어요. 다섯을 낳았나 여섯을 낳았나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한 다섯 정도를 원래 있었던 사별하기 전 와이프와 낳은 자녀가 하나가 있고 그 이후로도 한 다섯인가를 더 낳았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꼭 뭐 대한민국의 그 아이들이라든가 젊은 사람의 인구가 반드시 뭐 한국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뭐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 장애가 없는 아이들로만 100% 채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는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도 점점 많아진다는 썰이 있어요. 뭐 어떤 통계 자료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게 우상향하더라고요. 장애 아이의 그 비율이. 뭐 다문화 가정 통한 아이들도 뭐 늘어나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라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블로그에서도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부총리까지 올라간 월남 이민자가 있어요. 완전 생 월남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의사 출신에 심지어 독일에서 의사 출신에 옛날에 메르켈 시절에 부총리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하원 의원 선거 이런 데도 보면은 무슨 뭐 터키계 뭐 말도 못하게 많죠. 뭐 한국 사람 한국계도 심지어 있을 정도예요, 요새. 제 블로그에 찾아보면은 나와요, 그 정보들이. 그리고 뭐 옛날에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 때 한창 그 파이자 백신 다들 맞으셨잖아요. 그 바이오엔텍이라고 그것도 그 터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 자체를 터키 사람이 그 터키 부분인데 터키 사람 부분인데 그 터키 분들도 다 의사 출신이에요.
그러면 독일이라는 환경이라던가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잘 나가는 엔비디아 사장님, 황인훈 사장님, 젠슨 황 이분 대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 엔비디아가 뛰니까 AMD도 뛰더라고요. 그 AMD도 그 황인훈 사장님 친척이에요. 소자봉 여사님, 사장님, 여사장님, 리사수. 그분도 대만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뭐 테슬라 요새 주춤하지만 사실 그 일론 머스크 정통 그 흔히 얘기하는 WASP 이런 얘기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탈리아계나 뭐 약간 다른 나라 뭐 이런 동유럽계 뭐 남유럽계는 은근히 예전부터 뭐 심지어 아일랜드계도 미국에서는 약간 차별을 받는 계층이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미국의 원래 대세는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 아일랜드계는 여기서 왜 빠지냐?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거든요. 카톨릭이니까.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을 차별하는 무슨 맨날 뭐 감자 먹느냐 뭐 이렇게 아일랜드 사람 붙잡고 감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싸우자는 얘기예요. 아일랜드 사람한테 너한테 감자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멱살 잡고 싸울 수 있어요. 정말로. 아이리시로 욕하면서. 근데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영국계도 아니고 아이리시도 아니고 무슨 뭐 심지어 뭐 독일계 유태계도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출신이란 말이에요. 남아공은 대체로 그 네덜란드계, 더치계에 약간 뭐 섞여 있는 뭐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정말 운이 좋아서 엄마가 캐나다 사람이라 가지고 한창 남아공에서 아파르테이트 때문에 막 백인들 다 징집해가지고 흑인들 탄압하는 데 쓰고 뭐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런 사회적 혼란에 자기 스스로가 희생되는 게 싫으니까 일론 머스크는 캐나다로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마침 하필이면 아빠는 그 정통 남아공 사람이었지만 엄마가 캐나다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캐나다에서도 저기 뭐 퀸스 유니버시티라고 다우슨 아일랜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킹스턴 뭐 이런 되게 약간 시골 동네에 있는 학교 다녔다고요. 그렇게 이민자 출신들이 미국에 와서도 성공하는 거 뭐 그러한 성공 사례는 뭐 말도 못하게 많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프랑스도 심지어 뭐 프랑스 뭐 인종차별이 쩐대는 등 뭐 이런 가짜 뉴스가 엄청 많은데 물론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면은 문화적인 충돌 뭐 언어가 뭐 부족해서 생기는 사건 사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무슨 한국계 그 뭐 입양아분들이 얼굴도 정말 동양인 뭐죠? 백인들하고 전혀 다르게 생긴 그런 분들이 무슨 뭐 장관, 의원 되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심지어 보세요. 자, 지금 요새 누구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 루비통 사장 아들이 리상가 무슨 그 블랙핑크의 그 태국 아가씨랑 결혼하잖아요. 아빠가 솔직히 말하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리사는. 그 아빠가 무슨 뭐 지금은 새 아빠가 뭐 어디 스위스 사람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원래 리사는 순수 태국 아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일찌감치 뭐 도망을 갔는지 어쨌는지 엄마 손에서 혼자 크다가 무슨 뭐 스위스 사람이랑 엄마가 재혼해가지고 거기서 크다가 뭐 어떻게 한국으로 와가지고 뭐 연습생 하면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물론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 그 백그라운드는 태국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제일 재벌 아들, 재벌 2세. 프랑스에서 제일 재벌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 재벌 순위 한 1위부터 10위까지 하면은 루비통 사장 가문이 한 탑 5 안에 반드시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세계적인 재벌 가문의 재벌 2세도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솔직히 말하면은, 응?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태국 어디 시골 출신 아가씨랑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세계적인 스타지만. 한국에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님이 재혼을, 응? 그런 좀 약간, 아무리 스타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미천한 출신의 스타하고 이재용 회장님이 재혼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적인 정서에서? 한국적인 환경에서?
여기 이분이 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쓸데없이 말이 길게 나왔어요. 후진국스러운 정치 체계. 후진국스러운 정치 체계라는 의미는 후진국스러운 정치 체계는 후진국스러운 사회 어떤 환경, 가치관, 철학, 뭐 교육 제도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기타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왜 선진국이냐? 왜 그 나라들은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도 높고 GDP도 높고 다들 누가 봐도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 사회적인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한국은 인구도 적게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인구 중에 상당수도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좀 안타깝지만 그런 차별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정말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거죠, 뭐. 그 생산 인구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 여기 이분의 40세 이제 내일 모레면 40세잖아요. 만 40세를 넘어보는 분들이 앞으로 한 30년 후에 은퇴한다고 치면은, 자, 30년 후면은 20대가 20만 명대, 자칫 잘못하면 20만 명대가 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작년에 23만 명 태어났으니까 그 전해에 5만 명이 조금 안 되게 태어났었고 1년에 2만 명씩 줄어들어요. 그럼 2024년에 반등할 거냐? 반등의 기회가 지금 없어요. 21만 명 태어날 가능성이 커요, 올해. 그러면 내년에는 정말 20만 명 깨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의 노후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분들의 노후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뭐 이런 한 얘기 맨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저도 참 지겨운데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희망하는 영주권 취득 국가 독일,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기타. 출국 목표 시기 2년 후 정도. 남편 질문. 이직 준비할 때 독일어와 영어가 각각 어느 정도 비중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 일단 지금 영어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독일을 내가 가게 될지, 룩셈부르크를 가게 될지, 덴마크를 가게 될지, 기타 다른 나라를 가게 될지 아직은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은. 어차피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영어의 비중을, 그러니까 영어에 몰빵하는 게 맞아요. IELTS나 토플, IBT. 영어의 경우 토익, 토플, 오픽 등 공인 영어 점수가 필요한지, 아니면 별도의 비즈니스 영어까지 따로 공부하는 것이 나은지. 토플이나 IELTS 플러스 별도의 비즈니스 영어까지 하는 게 좋아요. 영어 공부하는 법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양질의 자녀 교육이 첫 번째 목표이고 노후에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이 두 번째 목표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느 국가로 가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효율적인지. 지금의 상황의 요 자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독일이 유리해요. 일자리도, 자, 룩셈부르크도 참 좋은 나라인데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과 자금 뭐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5년 이상을 버텨야지 최소 영주권, 시민권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한 10억 정도 나는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뭐 10억이 다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은 결국 다 내가 쓰고 뭐 남기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10억이라는 자금을 5년 이상 돌려야 된단 말이죠.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돈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룩셈부르크가 됐건 독일이 됐건 취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초반 한 1, 2년만 자기 돈 까먹으면은 얼마든지 영주권으로 전환이 되고, 아니 그 현지 고용주로 갈아타고 현지에서 모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독일, 룩셈부르크, 덴마크 어디든 다 좋기는 한데 계획이라는 건 항상 보수적으로 세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자금이라던가 상황 그런 걸 보면은 독일이라는 나라에 2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또 독일이란 나라의 노동시장이 룩셈부르크, 덴마크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커요. 10배 이상이 커요. 사실은 룩셈부르크와 덴마크를 합친 것보다도 10배 이상이 커요, 독일이.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독일을 목표로 하되 독일어 공부 아직은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영어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고 그래도 좀 불안하면 독일어 기초 정도나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반 입국할 때는 내 돈을 들여서라도 안정적인 뭐 블루카드가 됐든 뭐 일반 취업 거주 허가가 됐든 뭐 이왕이면은 지금 IT 전공자니까는 블루카드 뭐 부족 직업군으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내는 세금 보다 혜택이 더 많아요.
아무튼 뭐 내가 내 돈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세금, 그러니까 4대 보험 부담이 훨씬 적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독일로 최초에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어학이 준비된 분이라면은 뭐 들어가자마자 뭐 6개월 이내에 뭐 늦어도 1년 이내에 다른 고용주로 갈아탈 수가 있으니까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게 막 끊어졌었던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부부가 다 블루카드를 받을 필요가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을 이 상황에서 하라 그러면은 사실은 남편분은 워낙 연봉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공부가 아직 덜 되어 있잖아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더 하는 게 좋고, 이런 경우에는 부인하고 아이가 먼저 들어가서 요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독일에서 꾸준하게 공교육을 1학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아빠가 연봉이 꽤 되니까는 아빠가 그 한국에서 기러기 하면서 자금적인 지원을 엄마하고 아이한테 해주면은 아빠가 영어 실력이 완성되는 순간 즈음이면은 엄마는 블루카드 영주권 전환할 시점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시점에 남편분은 뒤늦게 따라가서 독일에서 취업을 시도하면은 금방 취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석이에요. 요 조건에서는. 그냥 2년 후에 다 같이 한국에서 준비하면서 뭐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셧다운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서버 바꾼다, 뭐 네트워크를 다 업그레이드한다, 완전히 셧다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개의 서버를 같이 병행을 하다가 서서히 이제 페이즈드 아웃이라고 그래요. 제가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그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좋잖아요. 자, 서버 마이그레이션, DB 마이그레이션, 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 하고 사람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하고는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엄마하고 아이들이 먼저 가가지고 자리 잡고 영주권 해결하고, 대신에 아빠는 자금 지원해주고, 아빠 한국에 혼자 있으면서 맨날 친구들하고 술 드시지 마시고 영어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1, 2년 후에 뭐 부인분 영주권 전환하는 시점에 아빠는 그냥 따라 들어가서 동반거주하고 풀타임 취업이 바로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독일에서 취업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려주신 조건이라면.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성공 사례가 뭐 부지기술에서 아무튼. 그리고 한국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독일에서 석사과정을 수행하면서 학위를 얻고 취득하는 것이 현재의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한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미 부인분이 영주권을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남편분이 좀 자금 지원해줘서 부인분을 주신 청인으로 영주권을 선해결하면서 그와 별도의 트랙으로 남편분이 한국에서 일단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독일 들어와서 제 생각엔 영어 공부만 충분하게 해도 독일 내에 취업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IELTS 한 6.0 이상만 만들어도 뭐 이왕이면은 7.0 가까이 만들 수 있으면 뭐 금방 첨하고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은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석사과정 파트타임으로 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몸값을 더 높여야죠. 그러면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가 어디에 위치할진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그 주변에 영어로 수업하는 독일 석사과정, IT 석사과정, 혹은 뭐 경영학 석사과정 이런 것들 충분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본인도 영주권 받고 독일 시민권 받고 영어 실력도 늘고 독일 석사학위를 통해서 영어 실력도 IELTS 7.0 이상 뭐 공부 제대로 꾸준하게 대학원 다녔으면서 공부를 했으면은 8.0, 7.0에서 8.0 사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또 뭐 미국계 다국적 기업 이런 데로 빅테크로 옮겨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 어디 뭐 독일에 뭐 그냥 독일 회사, 독일에 무슨 뭐 온라인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신세계 같은 뭐 이마트 같은 이런 회사에 온라인 뭐 서비스 담당자 뭐 이런 걸로 취업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미국계 빅테크로 영주권 받은 이후에는 이제 자기 영어 실력도 더 늘고 현지 적응도 한 다음에는 빅테크로 옮겼거든요. 자, 미국계 빅테크로 옮기고 독일 시민권까지 받아 이제 뭐 챙겨서 내가 완전히 뭐 어디 꿀릴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그 미국계 빅테크에 매번 분기별로 나온단 말이에요. 본사 뭐 어디 뭐 캘리포니아 뭐 산호세로 와서 일할 사람, 아니면 뭐 어디 뭐 뉴욕으로 와서 일할 사람, 어디 텍사스로 와서 일할 사람,
뽑는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주요 도시가 아니라 어디 뭐 시골 동네지만은 뭐 중요한 무슨 뭐 R&D 센터가 있다거나 무슨 뭐 데이터 센터가 있다거나 이런 데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데 다들 안 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 기회에 미국에 한번 진입해 볼까? 그거 어플라이 하면은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들이 단계별로 계속 차근차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겠어요. 이제 또 뭐 너무 또 부부 사이가 애틋해가지고 기록 생활을 못하겠다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좀 약간 배제를 했을 경우에는 부인분하고 아이를 먼저 보내는 게 이득이다. 그 다음에 남편분은 영어 공부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만 되더라도 이제 부인분 영주권 받고 남편분 동반 취업 거주허가 받은 다음에 독일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알려주신 그 경력의 내용으로 봤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서도 이미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고연봉이 되고 좋기는 한데 조금 더 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독일에서 뭐 경영학 석사 과정이 됐든 IT 석사 과정이 됐든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학비도 거의 뭐 저렴하고 무료이거나 그다음에 뭐 학비가 좀 있더라도 뭐 회사에서 대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흔해요. 플러스 영어로 수업하고 그거 다 마무리할 때쯤이면은 이제 독일 시민권도 얻을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독일 시민권까지 취득하면은 뭐 미국으로 가서 다시 재도전한다던가 아니 뭐 갈아타기를 한다던가 더 뭐 빅테크로 뭐 스위스에 더 연봉 많이 주는 데가 있다? 거기도 뭐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독일 시민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무궁무진하게 펼쳐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인분 질문이 블루카드로 먼저 독일에 자리 잡게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매달 생활비가 대략 어느 정도일지 요걸 보시면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눈베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저머니 찍으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렌트를 포함한 생활비가 제일 저렴한 도시 라입지히 이제 대도시급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대도시급의 도시들 중에서 대도시, 뭐 한 중간 규모 도시, 하여튼 비교적 이 정도면 다 유럽에서 대도시로 치는 도시들이에요. 한국 기준으로 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 생활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을 100을로 잡았을 때 라입지는 그거의 반도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제일 비싼 데가 미넨인데 뉴욕을 100으로 잡았을 때 54.5 정도밖에 생활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디테일하게 나와요. 뭐 슈투트가르트 요 정도가 딱 중간급이거든요. 근데 슈투트가르트 막 굉장히 괜찮은 대도시란 말이에요. 독일 남서부에. 그러면 비용들이 얼만큼 들어간다. 여기 구체적으로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평균적인 비용이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좀 저렴한 데들은 뭐 청바지가 얼마냐 어디는 저렴하게 사면 45유로 근데 평균 75유로 정도 한다. 뭐 비싼 데서 사면 뭐 100유로 정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블루카드로 일자리를 얻을 때 미리 한국에서 배워가면 조금이라도 더 일자리 찾기 좋은 기술 직종이 있는지 제과제빵 재봉사 요걸로 나중에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제과제빵이나 무슨 뭐 재봉사라든지 뭔가 온갖 손기술이 들어가는 뭐 이런 기능직 기술 수익을 올리는데 유리하기는 한데 문제는 블루카드를 유지할 수 있는 직종들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이건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뭐 1시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리진 못하는데 아무튼 이런 기술은 영주권 취득 이후에 소득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런 직종으로 블루카드는 안 된다. 일반 취업 거주 허가는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비슷하게 블루카드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커뮤니티가 현지에 혹시 따로 형성되어 있는지 뭐 맘카페 뭐 이런 게 있고 뭐 동네 사람들 뭐 한국 분들하고 뭐 어울리는 경우들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좀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한국에서 발생하는 맘카페의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교민 사회, 교민 카페, 교민 커뮤니티, 교민 맘카페 혹은 교민 맘 모임 뭐 이런 것들, 뭐 교회, 성당 한국보다 사건 사고가 더 많으면 많지 적지 않아요. 일단은 그 뭐 교민들 많이 간다는 교회를 가자마자 하면은 뭐 호구 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는 뭐 어디 살았었냐, 뭐 아빠는 무슨 일 하느냐, 뭐 엄청 꼬치꼬치 캐물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이유가 있기는 있죠.
그걸 꼬치꼬치 캐물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잘 사는 집인 것 같다. 그러면은 친하게 지내고, 아, 뭐 좀 못 사는 집 출신인데, 그러면은 뭐 무시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조금 더 악의적인 거는 조금 사는 집이면은 그 교회에 보면은 뭐 되게 뭐 이미 그 동네에서 뭐 오랫동안 무슨 뭐 조그만 뭐 식당을 한다던가 무슨 뭐 응? 한국 교민 마트를 한다던가 뭐 기타 뭐 이런 뭐 자영업을 한다던가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집 좀 돈이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요 뭐 이런 거를 어? 눈탱이를 쳐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계산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추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민 생활을 거의 98년도부터 한 거거든요. 호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한 24년? 이 정도 이민 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한 24년이 아니지. 26년, 25년 뭐 이 정도를 이민 생활을 했어요. 제가 해외 생활을 25년 정도 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 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호주에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룩셈부르크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커뮤니티에 뭐 어쩌다가 한두 번 뭐 마주친 적은 있지만 그런 커뮤니티에 일부러 다가가거나 거기서 뭐 도움을 얻으려고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들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피해 다닌 편이에요. 그래서 이민 생활을 오랫동안 별탈 없이 재미있게 즐겁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뭐 한국 교민 커뮤니티 무슨 뭐 엄마들 모임 뭐 맘카페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득을 봤다. 결말이 좋았다. 이런 분들 별로 못 봤어요. 그 안에서 뭐 원수지고 뭐 싸움 나고 엄마들끼리 뭐 뒷말 나오고 뭐 누구네 집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또 엄마들을 제가 이제 뭐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끼리는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 엄마는 뭐 무슨 백을 새로 샀느니 남편이 별로 돈도 못 버는 것 같은데 무슨 백을 들고 다닌다느니 뭐 애들은 뭐 무슨 뭐 옷을 입힌다느니 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그것 때문에 또 무슨 뭐 틀어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뭐 그 집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돈 빌려달라는데 돈 안 빌려준다느니 아무튼 뭐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을 떠들었네. 소프트 쿠키님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또 리플레이를 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면은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한 번씩 언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